안녕하세요, 여러분. 뻔뻔 박사의 Charm English를 맡고 있는 유영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어라는 언어의 렌즈를 통해 영미 언어권이나 서구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문화의 서로 상이한 점이라든가 다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어 자체에 말을 하거나 글을 읽거나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하는 걸 가르치는 것 이외에도 언어를 배우는 참된 목적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능한 많은 언어를 이용한 문화의 다른 점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번에 50플러스 도심센터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획 의도와 마찬가지로 저도 서로 문화의 다른 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불운을 불러오는 미신, 미신은 영어로 superstition이라고 하는데요. bad luck, 불운을 불러오는 superstition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권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금과 같이 이런 최첨단의 시대에 우리는 왜 과학적인 사고방식 대신 미신을 쉽게 수용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강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모두 자리에 착석하신 것 같으신데요. 한 분이 아직 안 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늦게라도 오셨으니, 자, 지각하신 분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미신, 슈퍼스티션과 대척점에 있는 과학, 사이언스에 대해서 간략히 비교를 해보고요. 우리나라의 미신의 어원과 영어 미신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불운을 불러온다고 믿는 미신과 영미 문화권 그리고 서구권에서 존재하는 불운을 불러오는 슈퍼스티션의 예들을 하나씩 들어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 그리고 서로 다른 피부 색깔 서로 다른 문화를 향유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미신을 쉽게 수용하는가 하는 것들을 인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신과 과학을 간략히 비교를 해보면요. 왼쪽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복잡한 수식과 도형, 그리고 과학실에나 봄직한 정량화된 비커 같은 것들을 쉽게 연상하실 텐데요. 실제로 국어사전에 과학은 보편적인 진리나 규칙을 발견해 나가는 사고적인 지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scientific, 과학적인 사고 체계라고 하는 것은 A는 B다라는 명제를 아무런 의심이나 회의 없이 한 번에 수용하기보다는 수많은 논증이나 증거들을 찾아내고 그 명제가 왜 참이 되는가를 회의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와 달리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미신, 슈퍼스티션은요. 13일의 금요일은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는 명제를 아무런 회의나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non-scientific,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absurd란 단어를 쓰는데요. 어리석거나 황당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국의 저명한 마술사이자 화가이며 저자인 데런 브라운은 슈퍼스티션과 사이언스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사고, 즉 미신을 쉽게 믿는 사고는 13일의 금요일은 불운하다라는
명제에서 시작해 그 명제가 정말이다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옹호하는 반면 과학적인 사고는 그 명제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 사고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유일한 장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말의 미신이나 영어의 미신에 해당하는 superstition은 어떤 어원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미신은 한자에서 근원을 두고 있는데요. 미혹할 미, 믿을 신. 그래서 한자 미신은 어리석어 그릇된 신앙을 잘못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국어사전에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믿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의 superstition은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over의 의미를 지닌 라틴어 super와 그리고 stand의 의미를 지닌 라틴어 stare가 합쳐져서 superstitio라는 라틴어가 영어로 넘어오면서 superstition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의 stand over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가까이에서 면밀히 살펴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 superstition이 그 어원이 가까이서 면밀히 살펴보다 라고 한다는 건 재밌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진 이유는 오랜 세월 전에 종교의식을 거행할 때 신을 과도하게 경외한 나머지 신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종교의식이나 절차 그 자체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그 자체보다는 거칠에 절차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쓴 나머지 그 과정이 잘못될 수 있어서 라틴어의 superstitio라는 말은 잘못된 종교적인 믿음 또는 비이성적인 초자연적인 힘들에 대한 비이성적인 신앙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superstition이라는 단어가 혹여라도 귀에 익지 않으시다면 이 단어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super이라는 건 우리말에 뭐뭐보다 넘어서다 또는 한자로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간 이상의 권한을 가진 사람, 슈퍼맨, 마켓, 시장보다 더 커다란 시장, 슈퍼마켓, 그리고 스타, BTS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형의 스타를 슈퍼스타라고 하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혹여 원어민을 만날 때 나 오늘 매우 바빠요 할 때 I am very busy 라고 very를 쓰시는데요. 실제로 원어민은 super busy, super tired, super happy 라고 해서 슈퍼라는 뜻을 매우라고 씁니다. 아이들이 겁나, 열나 이런 단어에 해당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로 우리나라와 영미권 또는 서구권에서 어떤 미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숫자에 얽힌 미신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사자를 굉장히 싫어하죠. 사자를 싫어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죽을 사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병원이나 아파트, 여러 가지 큰 건물에 4층이 없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17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17을 로마자로 쓰시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되는데요. 이 순서를 살짝 바꾸면 빅시라고 해서 My life has ended. 즉, 죽을 사자와 똑같이 삶이 끝났어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네요.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죽는 건 인간이 누구나 싫어하다 보니까 이탈리아에 혹시 여행을 가셔서 17을 함부로 쓰시거나 회의를 하실 때 17일을 날짜로 잡는 건 별로 권장하지 못할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또는 이탈리아 사람들과 달리
영미 문화권이나 많은 서구권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혐오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13에 금요일이 합쳐지면 더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다음 슬라이드를 자세히 보시면 13과 금요일이 합쳐진 것이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absurd, 제가 미신은 황당하다, 어리석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나 그 미신이 황당하고 어리석은 일에서 시작됐는가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첫 번째로 북유럽 신화에 따르자면 아스가르드의 왕 오딘은 12명의 신을 화려하고 장엄한 발할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때 초대받지 못한 사악한 신 로키는 자신이 초대받지 못함에 앙심을 품고 몰래 발할라로 숨어들어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의 신 호르드를 꼬드겨 빛과 밝음과 기쁨, 환희의 신 발두르를 화살로 쏘아 죽게 만듭니다. 발두르가 죽자 13일에는 온 세상에 어둠이 내려앉고 애도의 눈물이 세상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3일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형에 처하시기 전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마지막 만찬을 즐기는데요. 이때 13번째로 나타난 유다가 첫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배신함으로써 13일에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구권에서는 13명이 앉는 식탁이나 13명이 하는 회의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여러분이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면 출장을 가시거나 할 때 13명이 앉는 테이블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독교 신앙에 따르자면요. 이브가 아담에게 금단의 사과를 권한 것도 13일이라고 하고요. 아벨이 형 카인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 것도 13일의 금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일과 금요일이 겹쳐지는 날은 1년에 반드시 한 번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최대한 3번까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역사적인 사건에 의하여 13일의 금요일에는 지금까지 중요한 거래나 또는 집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 또는 비행기를 타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취소가 돼서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이런 13에 대한 혐오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1년은 12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잠시 이렇게 확인해 보는 별자리도 12개의 별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푸스의 신전에도 제우스를 비롯한 12명의 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쉽게 기억하시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13조항이 누락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13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명기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지만 서구권의 많은 사람들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13조항이 없어. 이건 13이 너무나 불운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구권 사람들이 13이라는 숫자에 혐오증을 가지는 단어를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트리스타카 포비아라고 합니다. 우리도 뭔가를 굉장히 싫어할 때 혐오증이라는 전미사를 붙이는데요. 포비아를 붙이면 싫어한다, 혐오증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을 무지 싫어하는 것과 금요일을 싫어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13일에 금요일이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는 미신이 생기게 된 건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사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1900년대에 토마스 로슨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평생을 주식시장의 건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굉장히 조잡하고 나쁜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엄청난 부를 이루고 그 부를 잃지 않기 위해 평생을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1907년에 Friday the 13th라고 해서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책을 발행하는데요. 이 책은 13일의 금요일에 주가 조작에 의하여 세계적인 증시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가 붕괴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다룬 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선풍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13일에 금요일이 겹쳐지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요, 히스패닉, 즉 스페인계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이와 달리 13일의 화요일에는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화려하고 장엄한 문화를 자랑했던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2번 함락을 당하는데요. 그 철옹성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은 1204년 제4차 십제군 원정에 의하여 함락을 당하고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하여 함락을 당하는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그 2번의 함락은 화요일, 13일의 화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휘파람, 위슬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가끔 어른들이 밤에 휘파람을 불면 집으로 뱀이 들어온다거나 재수 없는 일이 생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뱀은 사악하고 재수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우리 문화에서 이 뱀은요, 남편이나 아내를 유혹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휘파람을 불면 남편이나 아내를 유혹하는 존재가 나타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런 미신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서양에도 휘파람을 불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데요.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예전에 무대 위에서 가수가 노래를 하거나 연기를 할때 뒷 배경을 옮기도록 도와주는 무대 조수가 2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2사람이 서로 휘파람으로 신호를 보내서 뒷배경을 올리거나 내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객석에 앉아 있는 청중 중에 한 명이 아무 생각 없이 휘파람을 불면 이 무대 조수가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아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배경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가수들이나 연기자들이 큰 부상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휘파람을 불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고 믿게 되는데 오늘날은 무대 위에서 전 자동으로 이런 뒷배경의 변화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미신을 서구권에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깨진 거울에 대한 미신인데요. 우리도 거울이 깨지거나 그릇이 깨지면 재수 없다라는 말인데 서구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울이 깨지면 7년 동안 불운하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서구권에서는 거울이 자신의 자아를 비춰주거나 자신의 미래를 비추어주는 대상이었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깨진 거울로 자신을 쳐다보면 자신의 이미지가 변곡되거나 왜곡돼서 보이고 자신의 미래에 불안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불운하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7자는 서구권 사람들이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7년 동안 불운하다고 할까 하면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성서에서 7년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성서가 쓰일 때는 아주 오랜 세월이잖아요. 그때는 7년이 긴 세월이었기 때문에 단지 7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오래 재수 없다는 뜻으로 세븐이어를 썼다고 하네요. 그런데 실제로 거울이 깨지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음으로 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내에서 우산을 펼치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는 신이 많은데요. 맨 처음 스프링을 이용한 우산이 나왔을 때 스프링의 기제가 별로 발달하지 않아서 실내에서 잘못 우산을 펴다 보면 옆에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신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산은 화창한 날보다 비바람이나 눈보라가 치는 날 우리가 우산을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사용하는 비바람이나 눈보라를 막아왔던 그런 불운한 일들을 집 안으로 가져오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계단 밑을 걸어가면, 계단이 아니네요. 사다리 밑을 걸어가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는 미신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우선 그림으로 보시면 실제적인 그 이유로 사다리는 보통 공사장에 놓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 도구들이 있으니까 사다리 밑을 걸어가다 공사 도구에 걸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페인트통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우리 몸을 흠뻑 적실 수 있기 때문에 사다리 밑을 걸어 다니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미신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종교적인 이유로 재밌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장에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 건물과 사다리가 놓여 있는 모양을 잘 살펴보시면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중세 신앙시대의 삼각형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도형으로 생각됐다고 합니다. 균형 잡힌 완벽한 도형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신, 즉 삼위일체가 되는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스러운 대상 사이를 함부로 지나다니면 불행한 일을 겪는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소개해드리는 트리니티, 성삼위일체,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단어도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셋을 의미할 때 3이라는 숫자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3은 영어에서 tre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2명이 노래 부를 때는 듀엣 이렇게 말하는데 3명은 트리오라고 하잖아요. tree가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악기 트라이앵글, 앵글은 각인데 트라이, 3개가 각이 있다라고 해서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고요. 사이클은 원인데 세발 자전거, 바퀴가 3개 있다라고 해서 트라이사이클, 트리시클이라고 합니다. 또 철인 3종 경기 것들도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TRI라는 단어, 뭔지 잘 몰라도 3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AI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발견된다는 이 시기에 왜 사람들은 이렇게 미신을 쉽게 수용할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미국의 행동과학자 스튜어트 바이즈는 사람들은 앞으로 닥쳐올 불안한 일들 또는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된 일들을 빠르고 쉽게 해결하기 위해 미신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지 체계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심리학자인 제인 라이즈는 주장하는데요. 첫 번째 시스템은 인투이션, 본능, 직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금방 행동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빠른 결정을 내리게 되죠. 따라서 이런 빠른 결정을 내리는 직관적인 행동은 우리에게 머릿속에서 이 명제가 13일의 금요일은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는 명제가 진짜일까?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이런 복잡한 연산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거나 불확실한 일을 해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은 slower deliberate라고 해서 느리고 의도적인 연상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머릿속에 이 명제가 정말일까? 13일의 금요일은 불행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지?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로, 어떤 논증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까라는 의심이나 회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필요로 하는 두 번째 시스템을 이용하기보다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이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첫 번째 시스템을 사용하기를 훨씬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다루었던 데런 브라운의 말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명제를 있는 그대로 쉽게 수용하고 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믿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어떤 증거로? 라는 논증을 차분히 찾아보는 그런 사고방식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데런 브라운의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좀 복잡하지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맹인 가수 스티비 원더의 Superstitious라는 노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 전곡을 보내드리고 싶지만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서 노래를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가사를 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가사를 살펴보시면 셋째 줄에 이렇게 보시면 Very superstitious. 너무 미신이야. Weather's about to fall 이라고 해서요. 막 떨어지려고 하는 사다리 밑에 지나가는 거. 13th month old baby. 13개월 만에 태어난 아기. 여기도 13을 싫어하니까요. 그리고 broke the looking glass. 깨진 유리를 쳐다보는 거. 이런 것들은 7 years of bad luck. 7년 동안 불운을 가져와 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7 year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lucky 7이 아니라 성서에서 말하는 오랜 세월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사로 후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들을 때 좀 더 익숙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노래를 듣고 싶은 분은 제가 밑에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이 링크 참고하셔서 노래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강의가 끝나고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는 50플러스 열린 학교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지만 만족도 평가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